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에게도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거든요. 투자자들이 결국은 지배주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 지배구조가 일반 주주 권리에 너무 미흡했다. 일부 경영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경영자들이 무분별한 소송으로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렵다고 반론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의견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의견차가 좀 큰 것 같고요. 대부분 상장회사는 당연히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종의 최대주주가 존재를 하죠. 근데 이 최대주주가 또는 이 지배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이사회의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회사를 쪼개거나 분할하거나 배당가치 주식 비율 같은 현금 흐름의 내부 거래를 이용한다거나 상당히 과도한 수준의 보수를 받거나 또는 불공정 자전거래, 회사끼리 자전거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거나 그래서 지배권의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게 크게가 문제가 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최근에도 그런 두산만 봐도 적자를 내는 두산 로보틱스와 매출이 4조 이상 되고 연간 영업이익이 1,500억 이상 나는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두산 밥캣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두산 밥캣의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급격하게 하락시키는,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이 클수록 자신의 이익 추구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유인이 올라갈 것이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회 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자는 거고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상법에다 적으라는 거거든요. 이사는 성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조항을 유지하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인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거든요. 최대한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법적 제도 보완은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사실은 주주 충실 의무랑 보험의 대원칙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인 건 맞는데 경영자 측이 제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경영권,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 어려울 거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후속 조항이라든지 후속 입법을 통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굉장히 좀 재미난 그 기사, 아주 최근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ACG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CGA는 100개 이상의 초인류 장기 기간 투자자들을 회원사로 둔 소위 말하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아시아 그 기업 거버넌스 개선 추구를 요구하는 비영리 단체예요. 거버넌스 관련된 법제도 개선에 그 전문가 의견을 내고 있고요.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요. ACGA라는 단체가 얼마나 큰 단체냐면 ACGA 회원사 운용자산 합계만 40조 달러. 그래서 이 40조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국민연금 운용자금의 51배고요. 한국 GDP의 24배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세계 최대 연기금 관련된 노르웨이 국부펀드, 네덜란드 연금, 캘리포니아 교직원 연금, 싱가포르 정부기금, 펀드의 세계 원탑이죠. 블랙락, 뱅가드, 캡탈, 그 다음에 피델리티 이런 JP모건까지 다양한 회원사들을 갖고 있는데 ACGA가 아시아 국가별 기업 거버넌스 순위를 매기는데요. 가장 최근 데이터에서 13개국 중에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경쟁사, 일본이 2위, 대만이 3위인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경제 규모는 큰데 이런 기업 거버넌스가 완전 후진국 수준이다.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이런 ACGA라는 이제 비영리 단체지만 글로벌 이 평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도 모든 주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입법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지분 규모가 상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패밀리가 행사하는 과도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견제 이사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회사와 창업 패밀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이사회에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해외 선진 자본시장이라면 주주 승인이 당연히 필요한 핵심 안건도 주주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리고 일반 주주들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자체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나라 이 거버넌스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투자자들은 당연히 벤치마크로 MSCI, 지금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는 2016년도만 해도 중국이 17%, 우리나라 16%, 1%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비중이 9%까지 하락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런 기업 거버넌스 문제가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그 공정해야 될 이사회도 권한 보장이 안 돼. 창업 패밀리나 경영진이 마음대로 회사 분할하고 쪼개기 하고 유상증자하고 교환 사채 발행해. 그러니까 너무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 권리가 존중을 전혀 못 받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이 MSCI 이머징 마켓 지수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9%까지 하락했는데 중국은 25%까지 오히려 올라갔고요. 최근에 인도가 20%, 대만이 19%.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MSCI 이머징 마켓에서 10% 미만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시장으로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MSCI 이머징 마켓 이 지수로도 알 수 있고요.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금 이미 상당히 밸류에이션으로 PBR보다 저는 이익지표가 중요하니까 내년에 코스피 PR 아까 전체 영업이익이 뭐 185조에서 뭐 195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PER이 그러면 8.9배, 9배 정도 수준이니까 9배 정도 수준이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환율도 생각해야 되지만 환율도 안정화된다고 보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글로벌로 잘하는 산업 있잖아요. 반도체나 조선이나 엔터나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투자 심리가 이런 기업 거버넌스 개혁하면 충분히 지금 싼 입장이기 때문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경제 정책 발표 어제 했는데요. 정부에서 주주 환원을 촉진하는 다양한 세제와 ISA 세제 지원 확대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저는 주식 투자하려면 일단 ISA 계좌, IRP 퇴직연금 계좌, ISA가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이게 세제 혜택 주는 계좌거든요. 연금저축까지. 이거 3개부터 여기에 먼저 주식이든 ETF든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으로 또 개별 주식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ISA 세제 지원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9%로 저율과세하고 2천만 원 넘는 경우는 45% 원래 누진세 적용했는데 이것도 25%로 세금 깎아주겠다는 거고요. ISA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제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비과세로 200만 원 세제 혜택 받는 거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고요.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해서 결국은 주식투자 세액공제 받고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국민 자산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없던 국내 주식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비과세를 1,000만 원까지, 서민형은 2천만 원까지.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올해 처음으로 이제 ISA에 가입 가능하도록 해놨거든요. 이만큼 세제 혜택, 국내 투자 늘리면 세제 혜택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관련돼서 배당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자율공시 이행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금의 5% 초과 증가하면 이거에 대해서 5% 법인세에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금에 대한 기업 입장에서 세부담도 덜어주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다는 거고요. 주식투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이제 주주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저성장이나 기업의 성과가 없는 저성과 기업을 퇴출하는, 효율적으로 퇴출하는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해요. 소위 말하는 유령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빠르게 다 상장 폐지될 수 있도록 하고요.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하는 연기금과 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보장. 요거 아까 상법 개정안에 같은 궤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자 책임 이행 재고 방안 마련 등 물적 분할할 때 자회사 상장하며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안이 기업이 마음대로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일반 주주한테 기존에 갖고 있는 주주가 손해를 방지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에서도 국내 주식 투자와 또 국내 주식 투자로 인한 세제 혜택 부분에 다양한 이 혜택을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걸 정치적으로 그 유불리를 따져서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한 소위 말하는 어떤 정당의 논리나 그런 거에 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로 국내 개인 투자자 1,500만 개인 투자자 그리고 1,500만 개인 투자자가 속한 어떤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과 그 기업의 뒷단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법과 이런 제도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